굉장히 똘똘한 친구가 있는데 비트코인 얘기를 한 5년 전부터 툭툭 이제 조금씩 했었어요. 부동산 모임에서요? 예. 비트코인이 압구정 아파트야.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은 썩 빌라야. 제가 공장을 하는데 물건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면은 5년이 지나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는 다 오르고 저희 마진만 깎이는 구조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투자를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나 보다. GPT한테 이제 작년에 물어봤어요. 주식을 80% 넣고 비트코인을 10% 넣고 저축을 10%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비트코인을 10%. 아, 걔가 챗GPT가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비트코인을 같이 언급합니까?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번에 이분은 가벼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들만의 좀 진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 하나를 더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헬스는 진플러스 헬스PT 마공육점, 그 다음에 VPN은 노드 VPN이 선점을 했다면 드디어 세 번째 광고주님이 등장했습니다. 박수! 자, 이 세 번째 광고주님은 특히 저희 중에서도 넷달바님께 연락을 해서 넷달바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영상도 제작해 주시고 함께 협의를 해 주셨는데 그 세 번째 광고주분 누군지 넷달바님이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얼마 전에 제가 뭐 홍보하기도 했고 사실 제가 홍보하기도 전에 이미 화제 도서이긴 했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이분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분께서 참 말씀을 잘하시네요. 이렇게 시작했던 팟캐스트 있는데 혹시 어떤 편인지 생각나십니까? 누군가의 유튜브를 재생시키고 그리고 저희끼리 얘기를 한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요거를 아는 사람이 이제 진짜 찐 구독자인데요. 맞습니다. 네, 조수빈 아나운서. 맞습니다. 네, 그때도 이 책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이번에는 남이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저희 팟캐스트를 그래도 좋게 그리고 또 재밌게 봐주시고 계신 스틸당 출판사에서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 요 책을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도서, 책 관련된 어떤 장르의 그 솔드아웃이 일단 일어났습니다. 네,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함께 하는 그 순간까지는 저희가 이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 요 책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고 여러분들께 많이 알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 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뭐 이야기하기 전에 그 다음에 조수빈 아나운서님 그 채널에 홍보되기 전에 여러 커뮤니티에서 요 책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막 왔잖아요. 입소문이 좀 났었잖아요. 네. 이게 또 알고 보니까 이 책의 저자가 사실은 부동산 카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던 초고수다 네. 라는 얘기까지 그 상원수님이 또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죠. 네네네. 저자가 누구죠? 영문으로는 커먼디, 읽는 거는 꼬몽디라고 꼬몽디. 이렇게. 네, 꼬몽디님입니다. 꼬몽디님, 부동산 초고수 출신인 꼬몽디님이 요게 거의 뭐 비트코인 얘기는 안 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트코인 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읽다 보면 결론이 비트코인으로 나는 그 책, 이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 요 책의 내용 간단하게 이제 넷달바님이 설명을 해주실 텐데 요 간단한 내용 외에도 지금 오늘 날짜가 5월 6일인데 5월 6일 넷달바님 채널에 올라가 있는 영상 요 책에 대한 한 30분 정도 되는 네. 굉장히 길게 아주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한 심지어 이 책에 약간의 오게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담아가지고 썼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약간의 디스라기보다는 아쉬운 점까지 장점들을 엄청나게 많지만 이런 부분도 아쉽다 그런 것들을 다 썼는데 그 영상 꼭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요 우리 팟캐스트에서는 이 책의 어떤 느낌만 일단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책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서두에 나오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투자를 이미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네, 아주 넓은 스펙트럼의 분들께 다 이 메시지가 닿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이 농부면 농사를 열심히 짓고 그 수확한 농작물을 썩지 않는 그릇에 오래 잘 보존시켜라. 요게 가장 강력하고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비트코이너들은 뭐 완벽한 가치 저장 수단 이런 식으로 그렇죠. 쓰는데,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예, 예.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비트코인을 모르더라도 네. 우리가 투자라고 부르는 그 행위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고 현재의 시스템의 문제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뭐 저는 간증을 하자면 가치 저장 수단 이 말 자체도 비트코인을 알기 전엔 되게 생소한 단어였어요. 저한테는. 이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치 저장 수단. 네,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저한테 되게 생소했고, 또 어떤 것도 생소했냐면 뭐 화폐 팽창, 뭐 가치 희석, 뭐 이런 거가, 그러니까 들으면 알죠 당연히. 시간 선호. 시간 선호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당장 내가 그 하루하루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어려운 개념들을 하나하나 내가 머리에 때려 박으면서 하기에는 누구나 좀 강한 계기 없이는 시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책은 굳이 그런 거, 뭘 굳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지? 그런 게 막 엿보였어요. 굉장히 그 뭐 농부, 농사, 그리고 썩지 않는 그릇 막 이런 단어를 가지고 되게 쉽게 잘 얘기한다. 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을 모두 얘기해봤던 BTS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부동산 책도 정말 많이 읽어봤고 주식 책도 정말 많이 읽어봤을 때, 그리고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다 만나봤을 때, 부동산 투자자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 서적은 생각보다 되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실생활의 그 사례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부터 편하게 이야기를 쉽게 풀어나가는 반면, 주식은 너무 거대하고 웅장하고 되게 수치적이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내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뭔가 마지막에 남는 건 조금 애매한, 그러니까 뭐 뽕은 남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애매하게 끝내는 반면, 부동산은 딱 읽고 나면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이제 어떤 액션 플랜이 좀 잡히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책도 그런 어떤 전개 방식들을 잘 담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아토믹님 예. 왜 웃고 계시죠? 어떤 질문 알고 제가 있습니다. 저는 알고 매번 있습니다. 질문하는 게 비슷한데도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책을 읽으셨나요? 읽고 있습니다. 읽고 계십니까? 예. 구매하셨어요? 구매는 아니고요. 네.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서, 내 딸바님한테 받았습니다. 내 딸바님한테 받아서 직접 읽고 계신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예. 읽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의 어떤 느낌 어떠십니까? 느낌. 저희가 기존의 비트코인 관련 추천 도서를 네. 많이 읽었잖아요. 네. 그 결이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냥 저희가 항상 주장했거나 어디서 봤거나 책에서 봤거나 저희가 알고 있던 그 내용을 굉장히 좀 확실하게 쉽게 쓰신 게 맞고, 그 목표점을 딱 찍고 그거를 이제 되게 차근차근 이렇게 뭔가 계단을 밟아가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이 책도 되게 이 책도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확실히 그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석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나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다. 네. 그러면서 잘 읽고 가다가 마지막에 엉뚱한 결론으로 쓱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쭉 가더라. 저희 입장에서 네. 정확한 그 네, 좀. 목표를 도달하더라. 네. 이게 잘 가다가 뒤에서 이상한 데로 빠지는 책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런 부분이 이제 두 분이
추천하시는 이유일 것 같고, 이 책의 내용들에서 그 내 딸바님하고 뭐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을 때 되게 감동적인 부분들이 좀 여러 개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어떤 소소한 우리들의 일상,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살아왔던 상황에서 겪었던,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남들보다 쉬지 않고 일했고 잘 살고 싶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행위,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모았던 내 돈이 벌리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착각이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순간, 상당히 좌절감과 어떤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이 책에도 사례로 좀 담겨 있나요? 그런 사례를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그 바늘로 찌르는 듯한 어떤 아픔 같은 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화법이 친절하진 않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 친절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쉬운 개념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긴 하지만 다 받아줄 것 같지 않은 느낌. 그죠. 그러니까 이 착각이 계속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 착각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예를 들면 계속 중년, 장년 해서 노년까지 간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좀 냉혹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되게 가감 없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얼마나 좀 상황이 어려워질지. 그러니까 지금 이 별 생각 없이 당신이 두고 있는 이 한 수 한 수들이 모이면, 그 체스 게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한 수 한 수가 모이면 그게 마지막에 가서 얼마나 파멸적인 결과로 나올지,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게 굉장히 이제 뼈 때리는 그런 좋은 선배이자 아주 뼈 있는 말 잘하는 그런 인생 선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요런 책들을 읽었을 때 느낌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진짜 나 인생 잘못 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경각심, 그 다음에 정신 바짝 드는 거, 네. 아니면 지가 뭔데 내 인생을 평가해? 뭐 이런 반발. 아마 이제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반발과 어떤 경각심을 느끼면서 뭔가 소름이 쫙 돋는 이 두 가지로 갈리실 텐데, 혹시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비트코인을 처음 알았을 때의 그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예. 비트코인 처음 알았을 때, 와, 내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게 딱 깨달아지는 그 순간, 뭔가 요거랑 비슷한 느낌일 텐데, 이 책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사실은 비트코인 처음 알았을 때 내가 먹었던 충격, 이런 것들하고 좀 연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픈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었던 읽지 않았던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비트코인을 처음 알았을 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이 착각 속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그 깨달음을 나만 알고 있기보단 이 방송을 듣고 있을 내 후배, 그 다음에 굉장히 뭐 어린 친구들 또는 내 부모님 세대에 지금 막 공부해 가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뭐 어머님, 아버님, 아니면 얘들아, 아니면 뭐 형님, 저 이런 거 이렇게 경험했었는데 절대 잊지 마시고 조금만 더 빨리 깨달으십시오. 뭐 이런 거 느끼셨을 거 분명히 알지만 함께 공유해주고 싶으신 분, 그런 욕심이 난다, 아니면 내가 용기를 한번 내보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단 아토믹님부터 한번 시키죠. 그럴까요? 자, 그러면 아토믹님 그 트윗도 있어요. 트윗 막 식은땀 났다는 그 트윗. 공황장애 말고 또 식은땀이 또 있어. 네. 공황장애 말고 네. 자, 여러분, 아토믹님 얘기하는 거 보고 뭐 저 정도면 나도 얘기할 수 있겠다 한다면 조용히 얘기 들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 때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토믹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그 식은땀 난 그 글이 있는데, 네. 식은땀 났다고 표현한 글이 있는데, 제가 제 깨달았던 그 감정을 썼던 글이 있습니다. 식은땀 난 그 이유는 사실 어떤 내가 뭔가를 못 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또는 내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원화의 가치가 그 실시간으로 녹아져 내리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저는 그래 식은땀이 났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실제로 딱 몸으로 이렇게 깨닫는 순간 이제 공황장애 좀 다르게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막 정말 이제 정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 순간 여러 이제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궁금한 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냐,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들었느냐, 요거 이렇게 뭐 오픈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네. 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이제 2016년에 결혼은 2015년에 제가 했는데 16년에 그때 이제 집을 사려고 이제 막 알아봤습니다. 뭐 청약도 알아보고 이제 뭐 임장도 다니고 이제 막 집값의 가격을 보고 했던 때였는데 그때 슬슬 올라가고 있을 올라갔습니다. 텐데요. 그때 그 막 이제 청약도 다 쉽지 않고 네. 그때 이제 청약이 안 되니까 내가 한번 사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몇 년간 추이도 보고 했는데 내가 잘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잘 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은행을 다닐 때인데 은행의 월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이제 그 당시 뭐 지금도 나쁜 편은 아니지만 그 당시로도 근데 내가 버는 거를 계산해봐도 이거를 뭐 대출을 받더라도 내가 원하는 곳 또는 이제 뭐 향후나 이럴 때 집을 못 사겠다. 이거 어떻게 하나라는 그 생각과 동시에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구나를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이제 내가 어떤 돈을 뭐 어떤 다른 투자를 해서 벌더라도 다른 물건 내가 원하는 물건이 올라간다는 건 무슨 이유여서 이게 올라가는 거였지라는 거를 깨닫는 그 순간이 딱 요 지점이었어요. 이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저축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집값이 슬슬 올라가고 그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알고 보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잘 저장할 수 있는 요 책의 이야기로 치면 더 좋은 그릇으로 사람들이 옮기기 시작하면서 그 가치가 보존된 건데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뭐 한 거지? 왜 그동안 왜 이렇게 살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면서 식은땀이 한번 쫙 났다. 그렇죠. 내가 그냥 나는 착실히 원화를 그냥 저축하고 잘 모으고 있었는데 내가 그릇을 잘못 선택했다는 이유로 저는 이제 다른 그거죠. 이제 침몰하는 배에 탑승해 있던 거죠. 타인들은 이제 자기가 잘 선택했던 그릇에 잘 탔고 나는 못 탔다라는 그 순간을 이제 마주한 거죠. 네. 그 은행에서 근무하셨던 거는 뭐 영향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출 같은 거 실행될 때 막 네. 그러니까 뭐 우리야 뭐 그 부분 지급 준비제도로 그냥 은행원이 딸깍하면 돈 생기는 거잖아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예를 들어 고객 대출을 내보냈으면 그 어떤 행위를 실제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영향이 없었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뭐 대출 해주더라도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출 나오고 고객한테는 대출 드리고 끝. 요즘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지? 뭐 이런 생각은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공안 좀 왔으면 좋겠네라는 뭐 그냥 전형적인 직장인 마인드. 네, 마인드 그냥 일 많아져서 귀찮아 이 느낌. 예. 그러니까 식은땀이 날만 했네요. 예. 그걸 뭐 미리 깨달았으면 그 시점에서 식은땀이 안 나. 내가 귀찮다고 하면서 대출해줬던 그 사람들이 집을 사고 그 사람들은 그릇을 옮겼는데 나는 대출만 해주다가 그릇 안 옮기고 있다가 식은땀 잘잘. 정확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 뭐 저희가 비트코인과 꼭 상관없이 이런 어떤 그 원화 가치, 그러니까 그 어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에 의해서 식은땀이 났던 경험들은 많이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그 시기부터 현재까지도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식은땀을 흘리고 계실 거고
앞으로 조금만 더 또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 갖고 식은땀 흘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뭐 지금은 에이 뭐 그런 날이 오겠어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지만 지금은 하이닉스로 그쵸. 식은땀 하이닉스 흘리고 삼성전자로 식은땀 흘리고 계실 텐데 네,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무엇 때문에 식은땀 흘릴지 지금 미 장성들은 비트코인 때문에 식은땀 흘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노드 돌리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앞선 팟캐스트 영상에서 저희가 한번 언급했습니다.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 4성급 장군이 나와서 지금 우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스터디 중이고 비트코인 노드를 돌리면서 공부하고 있다.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 다양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이야기하고 연결된 거고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앞선 저희 팟캐스트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토믹님의 어떤 식은땀 잘잘 뭐 요 정도의 잘잘은 나도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다. 아니면 요 자리에서 나도 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 용기 낼 수 있는 분이 조금 망설여지십니까? 코를 만지시는 겁니까? 손을 드시는 겁니까? 만진 김에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 귀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살짝만 더 들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용기 한번 내주시죠.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어떤 그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용기를 내면 그 이후부터는 평온하죠. 네, 일단 마이크를 가까이 한번 좀 편안하게 본인이 오랫동안 앉아 계실 수 있는 자세에서 마이크를 당겨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좀 더 이렇게 쭉 팔을 이렇게 네. 네, 답니다. 네. 그리고 헤드폰을 네, 한쪽만 쓰시면은 예, 내 이야기가 살짝 들립니다. 네, 한쪽은 열어 두시면 좀 더 편하고요. 두 개 쓰셔도 되고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우선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어떤 활동명 형태로 뭐 저희 리스펙 아토믹 내 딸과처럼 활동명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활동명 하루로라고 합니다. 리스펙님 너무 맞은편에 있어서 제가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아까 들어올 때는 제가 말 시키지 말아달라고 먼저 얘기해놓고 원래 그런 분들 먼저 시킵니다. 네. 네, 그 갑자기 아토믹님 얘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네. 좀 더 가까이서 네. 말씀해 주시면. 그 이제 저는 약간 이 꼬몽디님을 부동산 스터디 카페라는 데서 글을 읽고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아, 원래 꼬몽디님을 알고 계셨군요. 예, 그래서 이분의 책이 이게 두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도 있고 두 번째 책도 그 예약 판매로 해서 받아서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되게 좋아하고 주위에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꼬몽디님 좋아하시겠는데요. 또 어떻게 또 하필 짠 듯이 그러게요. 이렇게 전혀 네. 짜지 예, 않았습니다. 하루님이 나오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참고로 예약 판매를 했었던 분들은 그리고 또 중간에 이벤트 했던 분들은 이 책 플러스로 그 미니 PDF를 출판사에서 주셨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받아서 집에 있습니다. 오. 네. 찐 어떤 팬이라는 그러네요. 네. 네. 인증까지. 네, 그래서 네. 그 PDF도 약간 그 장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그것도 잘 읽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걸 이야기한 이유는 제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을 이제 아토믹님이 말씀하신 2016년부터 이제 관심이 많아서 강의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이제 모임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제 만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똘똘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한 5년 전부터 툭툭 이제 조금씩 했었어요. 부동산 모임에서요. 예. 큰일 네, 났네.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네. 이걸 들으면 웃길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여력이 없어서 이제 부동산에 제가나 이제 저희 주위 모임들이 돈을 이제 연끌을 해서 자꾸 뭘 사고 팔고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때는 이제 귓등으로 듣고 있다가 부동산에 이제 재미를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금리 시대를 맞아 엄청 힘든 시기를 보내고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 친구의 이 비트코인 이야기가 그제서야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거네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관심 없다가 관심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잘 뭐. 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많은 것들을 좀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번 것들을 다 뱉어내는 경험들을 했거든요. 몇 년간 네, 큰 내가 돈을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 네, 이 그대로 정말로 돈을 많이 벌기도 했는데 많이 잃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몇 년 경험하고 굉장히 지치고 나니까 그때 친구가 말한 게 이제 더 갑자기 새롭게 새겨지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사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뭔지 몰랐을 때 이게 뭐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친구가 이제 부동산 모임이니까 부동산에 맞게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똘똘한 친구네요. 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여러 이제 기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그냥 쉽게 말하면 압구정 아파트야. 음흠.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은 썩 빌라야. 네, 뭐 다른 이제 차등 부동산을 네네. 아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뭐 이더리움 잠실이다 뭐 이 정도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멘트가 너무 약간 저한테 와닿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투자를 했었지만 사실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좋다고 하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살 수가 없잖아요. 로망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 비트코인을 이제 거기에 비유를 하고 상단이 없는 거라고 이제 소개를 처음에 해준 거예요. 상방이 뚫렸다. 네네네. 그래서 그게 상방이 없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이제 저의 몇 년 전이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해준 편하게, 겁니다. 직설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공부를 해보라고 권유를 해줬고 최초의 책이 비트코인 백서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어유 상당히 하드코어로.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가서 그 그게 두꺼운 뭐지 책 하고 그거요? 봤는데 백서 해설? 그 예, 두꺼운 예. 책? 아. 필레몬님 책.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으라고 지금 너무 놀라서 이건 못 읽겠다. 네네. 그래서 그건 접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읽었습니다라고 가는 줄 알았는데 역시나 그건 아니죠. 네, 저는 평범한 범인이기 네네.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서 그 옆에 그냥 되게 쉽게 보이는 얇은 책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혹시 기억나는 책 제목들이 뭐가 있으신가요? 그 지금 필독서에는 없는 그냥 약간 금서들인가요 혹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냥 아닙니까? 굉장히 그냥 비트코인이 들어간 되게 쉬워 보이는 책들부터 하나씩 네네. 읽었고요. 제가 이제 그거 몇 권 읽으니까 그때 그 친구가 이 커뮤니티를 알려줬고 이 커뮤니티를 하시는 거는 시타델 시타델, 디스코드, 네, 디스코드 알려주고 시타델을 알려줬고 맨 처음에 지분전쟁 카페를 알려줬어요. 지분전쟁 상원수님이 진행하시는 네네. 지분전쟁 카페. 네. 그러면은 그분은 굉장히 상당히 정석적인 플레이로 두 곳에서 다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가 보죠? 네. 누군지는 얘기할 수 없으나 그분이 이제 스스로 밝힐 수 있겠죠. 요 영상 혹시 보고 계신다면 댓글로 내가 바로 그 똘똘이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 덕에 이제 관심을 갖고 여기 가입해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책을 이제 읽었는데 맨 처음에 첫 번째 필독서인 그들만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되었을까 이제 그거를 맨 처음에 이제 정석대로 읽었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을 막 지금도 완벽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거를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책을 딱 처음에 읽었을 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하나도 안 나오는데 무엇을 말하는지는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이게 뭐지 대체? 라는 이제 좀 충격을 그런 약간 그 결과 이 책이 약간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나중에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도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이 앞서 나오지 않는데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잖아요. 그 책이랑 좀 비슷하게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쉽고 뭔가 이렇게 정말 저는 약간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인생 선배가 야야 일로 와봐 이거 이런 내용이야 라고 이제 되게 술자리에서 차근차근히 그냥 이야기해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책이랑 이 책이랑 약간 물론 이 책을 훨씬 추천하긴 합니다. 왜냐면 더 쉬워서 누구나. 근데 지금 아마 이 구독자님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요 세 번째 광고주님이 등장해서 마치 방청객처럼 뭔가 이 지금 출판사에서 투입된 인력이 아니냐. 전혀 지금 지금 예상치 저희도 못한- 예상하지 못한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루루님은 전혀 상관이 없으시죠? 네, 전혀 없는데 네. 제가 워낙 좋아해서 네. 사실 부동산 그 스터디 카페에 올라왔을 때도 제가 항상 댓글을 달았던 분이거든요. 요 방송 꼬몽니님이 보신다면 하루루님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정도 우리 남겨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카페에서 글이 삭제돼서 없습니다. 아니 저희 이제 요 팟캐스트 네네. 예, 영상 듣고 계신다면. 혹시 꼬몽디님이 듣고 계신다면 잘 듣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등판 한번 해주세요. 네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책도 너무 좋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약간 이끌어준 그 친구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똘똘하신 네. 그 친구분. 네.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한 꼬몽디와 부동산 스터디의 똘똘이 땡큐 요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 진땀 났던 순간에서 지금 현재는 뭔가 진땀 쏙 들어가고 평온하고 뽀송뽀송 하십니까? 지금요? 네. 엄청 떨립니다. 아니요. 그 이제 비트코인을 깨닫고 아, 나서 네. 네. 진짜로 좀 마음이 많이 편하고요. 자꾸 뭐 제가 이제 경험이 미창하다 보니까 뭐 부동산에서 엄청 이제 소위 후드려 맞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늦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 굳이 가격으로 이야기하면은 사실 마이너스긴 합니다. 근데도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평온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약간 호기심이 되게 많아서 이것저것 찔러본 걸 엄청 많이 했습니다. 뭐 부동산, 주식, 뭐 등등등을 되게 많이 했는데 토탈 인베스터. 네. 근데 이제 정말로 잠을 못 잤던 순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게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짜로 좀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저에게는 큰 수확이었던 것 같아요.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는 네. 어떤 평온함을 나에게 준 네, 비트코인. 네. 땡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 하루로님 말씀 속에서 대충 어느 정도의 부동산 투자 경험이 있으신지를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적당히 뭐 이렇게 보면 이제 견적 나오거든요. 네, 뭐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예,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 어떤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순간 화도 많이 나셨을 거고, 뭐 네. 내가 왜 그랬지 후회도 하셨을 거고, 이래저래 잠 못 자는 순간들, 뭐 역전세 같은 거 한번 때려 맞고 순차적으로 네네네. 맞으면은 또 이제 엄청 많이 맞았어요. 잠 못 자거든요. 이건 한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네, 그런 거 다 해보고 나서 비트코인을 알고 비트코인에 집중된 삶을 좀 살아가고 충분히 이제 다른 건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편해지는 그 느낌. 네, 그게 가장 큰 수확이고요. 그래서 요즘 멘탈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비록 나는 마이너스지만 괜찮습니다. 네. 정말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네. 네, 나에게 평온을 준 비트코인 땡큐. 알겠습니다. 야, 하루로님이 저희 오픈 팟캐스트의 첫 번째로 모신 거는 정말 우연이었는데 굉장히 저희 요 책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아토믹님의 진땀 사용과도 또 연결이 되는 예. 좋은 이야기들을 좀 공유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내려가기 전에 난 이 얘기 정도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다 하시는 거 있습니까? 지금 이 방송 짧게 적게는 인기 없는 건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내 딸바님 채널하고 둘이 같이 올라가니까 합산 한 5,000에서 6,000, 많게는 한 15,000 정도의 구독자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 구독자분들께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생각하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하고 내려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이렇게 만약 없다. 그럼 나중에 다시 올라오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루로님은 다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용기 내서 이 자리에서 네, 뭐 좀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용기 내서 공유해 주시고 마침 또 꼬몽디님 또 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이런 우연이 어쨌든 절대
연출된 게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이 친구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도 얘기해볼 만하다. 요 정도는 나도 한번 내 의견 전달해보고 싶다. 용기 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헤드폰 쓰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헤드폰은 되게 싫어해서 그냥 네. 이렇게 아유.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안 네. 쓰고 헤드폰 안 쓰시고 네, 얼른 오시죠. 자리에서 그냥 마이크에다만 대고 하시면 됩니다. 헤드폰은 사실은 내 목소리를 듣기 위한 거라서 자, 자리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앞으로 마이크에 가깝게 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시타델의 자브로라고 예 합니다. 자브로님, 예예. 뭔가를 잡으러 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제가 건담 매니아라서 아. 거기에 나오는 예, 지역 이름인데 네, 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 약간의 오타쿠 느낌이 살짝. 제 사업자 명은 에너하임입니다. 요거 뭐 혹시 그 잘 알고 계시는 아시는 분이나요? 분들은 아실 텐데 에너하임 일렉트로닉스라고는 못하겠고 그래서 네. 차마 못해서 에너하임이라고 딱 지었습니다. 그것도 뭔가 일본 그 애니 같은 데서 나오는 건가요? 건담을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건담을 만드는 공장 이름이 예, 실제 NY. 내 사업장 이름이고 예. 나의 활동명은 처음에 이게 장난으로 시작했던 사업이라 예. 부업으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렇게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제가 지금 후배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조언해 줄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나온 건데요. 네네. 예 제가 공장을 하는데 물건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이제 OEM으로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상표가 없기 때문에 네. 개발해서 납품을 하면은 5년이 지나면은 납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단가를 안 올려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원가는 계속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는 다 오르고 저희 마진만 깎이는 구조거든요. 이게 보면은 5년 지나면 전에 계약했던 그 계약에서 단가를 안 올려주고 예, 다 계속 가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또 잘 나가는 제품이면은 다른 공장에서도 또 따라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단가를 올릴 수가 없어요. 더 싸게 나오는 공장들이 있거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보통 페이크 삭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도 저희가 초창기 때 만들었던 건데 그것 때문에 실용신안도 내서 해보고 이제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거의 10년 차 됐는데 그랬어도 결국에는 5년이 지나면 할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돈의 투자나 부동산이나 이게 아니라 네.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내 사업이 유지가 안 되네를 몸소 그렇죠. 체험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이라는 거는 원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버는 거를 그러면은 모두들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를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게 된 게 GPT한테 이제 작년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작년에. 그럼 깨달은 게 작년인가요? 예. 네. 했더니 주식을 80% 넣고 비트코인을 10% 넣고 저축을 10%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80% 하고. 예. 비트코인을 10%. 걔가 챗GPT가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비트코인을 같이 언급합니까?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S&P 그러면 주식 뭘로 할까 하다가 그냥 이 S&P 500을 이제 해가지고 선택해서 인덱스 매주 투자를 하고. 인덱스 투자를 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제가 종목을 모르니까 네.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비트코인은 제가 알기로는 사기꾼들이 하고 아니면 범죄 단체 모두들 다들 지금 그렇게- 작년 얘기죠. 예,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7월입니다. 예, 정확히. 잠깐만 여기서 이제 구독자님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진행을 하면 자브로님은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다른 일을 하시다가 부업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공장과 관련된 일을 예, 제가 시작하셨고 브랜드를 만든 거. 예, 그건 따로 그렇게 해서 있는 진행을 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되네 싶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업으로 뛰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형태로 넘어갔는데 열심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돈 버는 거에만 급급하게 살아왔는데 그렇죠. 벌다 보니까 계속 5년 지나니까 내 사업이 제대로 운영 안 되고 또 지나니까 사업이 안 되고 이거 왜 그러지 하다가 작년에서야 예. 돈의 가치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게 착각이었구나라는 거를 작년에 깨닫고 그렇죠.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사람들이 투자라는 걸 한다고 하니까 난 투자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챗 GPT에다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라고 물어봤더니 챗 GPT가 80%는 주식에 투자하고 10%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10%는 현금을 갖고 있어라라고 해서 예. 이게 투자구나 했다. 예, 그래서 시작하다가 자꾸 얘기는 이제 비트코인을 왜 하라는 건가? 그래서 빗썸을 처음에 국민은행을 쓰니까 빗썸을 이제 가입을 하고, 그리고 또 업비트도 뭐 이제 거기에 제일 크다고 하니까 가입하고 해서 조금씩 샀어요. 사면서 이제 하고 매주마다 이제 10만 원 뭐 이렇게 사고 있었는데. 그럼 그걸 하실 때도 80%는 주식에 들어가 예. 있는. 일단 챗 GPT가 시키는 대로 한 거네요. 네, 그렇게 일단 시작하고. 야, 근데 이거 지금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제가 오렌지 피를 챗 GPT한테 하신 분은 처음 들었어. 챗 GPT가 시켜가지고 오렌지 피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걔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서 네. 영상을 이제 또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찾다 보니까 리스펙님 채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챗 GPT가 소개해 준 건 아닌가요? 예, 이게 알고리즘이 뜨니까는 처음에 뭐 내 딸바님도 조금 나왔는데 솔직히 조금 리스펙님이 재밌더라고요. 입문용으로는 내 딸바님이 조금 이렇게 예, 까르보나라가 좀 진하잖아요. 예. 요거 이게 약간 이제 맛을 본 사람들만 이제 즐기는 거고 약간 입문용은 이제 네. 저쪽인데 보통. 그래서 보다가 보니까는 이게 제가 인플레이션에 해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운드머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게 비트코인인 거죠. 그러니까 챗 GPT가 이끌고 리스펙이 알려준 예. 나의 비트코인. 그래서 콜드 월렛도 사라고 해서 10월 초에 샀을 겁니다 아마. 작년 10월. 예. 진도를 7월에서 엄청 빨리 빼셨네요. 7월달에 돈의 정체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다가 재미나이랑도 이제 뭐 얘기 뭐 교차 해보면서 챗 GPT 이놈 예. 틀린 얘기 할지도 틀리니까 모르니까 재미나이하고도 같이 해보고 예. 예, 이중 검증, 예, 교차 검증으로. 교차 검증하면서 하다 이제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아. 비트코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바꿨습니다. 바꾼 게 아니라 아예 비트코인으로 이제 100으로 가게 그러니까 그 챗GPT 네. 제미나이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비트코인의 실체를 알게 되고 예. 그다음에 뭐 저를 비롯한 여러 유튜브들의 영상들을 예. 보다가 실체를 알게 돼서 예. 그렇게 처음에 챗GPT가 시켰던 80% 주식을 싹 정리하고 95%될 겁니다. 비트코인. 아, 세 달치 생활비 빼고는 모두 이제 비트코인 올인이죠. 챗GPT는 현금 10% 남기라고 했는데 거기서 심지어 5%까지 더. 예. 더 하고 싶지만 예. 그렇게. 그래서 ERM을 또 이제 하워드님이 어디요? ERM이라는 거는 이제 에라이 모르겠다의 약자죠. 거기서 이제 뭐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좋다. 그래서 네, 있는 거를 조금 거의 고점 때 많이 샀죠. 그런 것도 좋다라는 거는 또 챗GPT가 그런 것도 괜찮다고 그랬다는 건가요? 그냥 이제 저는 한 방에 사고 싶었는데 네. 분산으로 이제 기간을 예, 분할 매수. 분할 매수하라고 그래서 이제 나눴지만 어차피 그 기간이 네. 다 고점이죠. 뭐 한 두세 달 두세 달 만에 이제 거의 원화선을 나누는 네.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런 것들 사실. 그죠. 예. 근데 그러고 공부를 또 이제 리스펙님 영상도 보고 뭐 이 하워드님 영상도 많이 네. 보고 또 유노 나칭예신가 네. 예, 그분 것도 영상을 근데 아직까지는 많이- 내 딸바님은 등장하지 않네요. 내 딸바님은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조금 이제 깊이가 올라가서 그렇죠. 예, 요즘에 보고 아까 버스 올 때 이 책 영상 보고 30분 넘는 그거. 예, 그거 오면서 살짝 졸았습니다. 우리 자부로가 변했어요. 이거잖아요. 지금 자부로님이 달라져서 예. 이제 내 딸바님까지 들어갔는데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거의 올인하고 제 이제 아들 둘 이름으로도 이게 알면 알수록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네, 지금 아들 이름으로도 이번 달에 증여하기로 한 것도 절반은 목표 채웠고 제 목표도 일단은 한 60% 채웠거든요. 야. 그렇게 해서 예 준비 그런 것도 그렇고 엄청난 아까 국방성에서 나왔던 거 그 영상 관련된 것도 어제 봤었거든요. 다른 채널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비트코인이 인류를 바꿀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진짜 뭐라고 해야지 불을 처음에 프로메테우스가 예, 예, 인간에게 불을 준 주듯이 거, 그런 것 같은 불의 사도시가- 발견에 가까운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 AI의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습득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쭉
진도를 빼시면서 가신 것 같네요. 예, 영상으로 좋은 게 책은 제가 근데 사실 한 권도 읽어본 게 없습니다. 아, 하지만- 넷달바님이 영상에서 맨날 얘기하거든요. 예. 유튜브로 공부할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예,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넷달바님? 네, 뭐 그 어른이면 알아서 아, 성인이라면 네, 성인이라면 예, 때가 되면 네, 간다. 때가 알아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 선호도 그렇고 이게 저는 되게 고점에 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뭐 그 뒤로도 이제 목돈 생기면은 매일 사다가 그냥 에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조금 목돈 모일 때 한 번에 사서 그냥 어차피 수수료도 그렇고 콜드올렛으로 이제 담고 있거든요. 그럼 보통 네. 이렇게 뭔가 늦게 알고 이제 뭔가 뽕이 차오르고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내가 알게 됐다, 전달 받았다라는 느낌까지 가면서 쭉 산 게 하필 고점이었다. 그래서 하지만- 하락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멘탈이 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 왜 그러신 거죠? 왜냐면은 이제 제 비트코인은 100억이거든요. 일단 20년 마이클 셀러가 얘기해 주신 그런 그런 영상도 많이 보니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되니까 예. 혹시 그럼 멘탈을 잡을 때 유독 도움이 됐던 유튜브 채널이 있나요? 아 당연히 리스펙님이 아이고 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꼭 8시였던 거 10시로 바뀌어서 그것도 처음에는 조금 헷갈렸지만 예, 매주 실시간 네. 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 아침 10시에 라이브의 형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채팅 나누고 자브로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그 시간대에 일어나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새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면은 진짜 네, 책을 읽으시는 게 정석이지만 영상을 또 이제 봐서 자기가 이제 검증을 요즘에 AI도 잘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잘 알려주더라고요. 궁금한 거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잘 알려주기 때문에 일단 정석은 책은 맞습니다, 진짜. 저도 시간이 되면은 겨울이 이제 운동 비시즌이라서 겨울에는 해보고 싶은 게 많거든요. 노드도 돌려보고 싶고 채굴기도 해서 이제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서 네, 올 겨울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토믹님 또 그 비트코인 필독서 또 되게 강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앞에 계신데 네, 항상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고 챗GPT 제미나이와 함께 수련을 한 이 남자 아토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권도 안 읽었다면 이제 저희가 또 추천드릴 또 다른 책이 있죠. 저희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책. 아,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 예, 착각에 그 착각을 사업에서 느끼신 당신께 이 책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 네, 그렇군요. 내돈내산 꼭 해주시기 바라고. 예, 이 책에 아까 그 앞선 하루로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뭔가 와닿는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입문서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자브로님께 추천드리고, 자브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일상 생업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책 읽을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야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하지만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계속 운전하시는 분들, 계속 현장에 나가 계셔야 되는 분들, 들어오면 녹초가 돼서 뻗으시는 분들 다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만들고 팟캐스트에서 이런 대화들 나누고 각자 열심히 생산적 활동을 해서 준비해 놓는 것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틈틈이 조금씩 배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정보의 공유라면,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들 갖고 뭔가 흩어져 있는 퍼즐들을 하나로 쭉 맞춰서 재정립을 할 때는 이런 책들이 예, 굉장히 책이 중요하다. 예, 책이 중요합니다. 네, 그 부분 꼭 강조드리면서 자브로님, 그러면은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많이 쏟아주셨는데 내려가시기 전에 예, 한번 나 이런 얘기 하고 싶다 하신 거 있으면은 좀 더 말씀 주시죠. 잠깐 누구에게 전달하는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저희에게도 괜찮고요. 아. 아니면은 나를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또는 뭐 이런 거 뭐 방송 보면은 레거시 방송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아드님 예, 와드님. 들에게 예.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 둘째를 오늘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시간 학원 때문에 또 안 돼가지고 이런 오늘 거 이게 공중파 보면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나 미래의 내 아들들에게, 성인이 된 내 아들들에게 보내는 아빠 영상 편지.
아빠를 감사하게 될 것이다. 와하! 아, 짧고 굵은 야브로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보통 그 짤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는 그때 뭐 했어? 아빠 왜 비트코인 안 샀어? 요 얘기처럼 자브로님 짧게 아빠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네, 이거 되게 울림 있는 얘기입니다. 혹시 아토미님도 미래의 그 자녀분께 남길 영상 메시지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기 때문에 네. 딸은 이제 좀 다릅니다. 네, 어떤 조건입니까? 이렇게 뭐 좀 대화가 다른데 네.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아하! 이게 지금 자상하시다. 자 여러분 스윗하십니다. 아빠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는 약간의 자립심을 주면서 네 몫을 띄어놨다라는 그 느낌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빠가 네가 알아서 한 것 같고 요거는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는 뭔가 그 이상의 뭔가까지 해줄 것 같은 전 다른 버전 있어요. 아 다른 버전 뭔가요? 이미 다 가르쳐놨습니다. 아 그럼 고기 잡는 법을. 한번 나오실까요?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요 관련된 얘기로 또 그 얘기는 많진 않은데. 괜찮습니다. 네. 얘기하시다 보면 또 네. 길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앞으로 당겨 주시고요. 네, 지금 요 미래에 보내는 내 자녀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요 얘기를 잠깐 하다가 아빠가 준비되어 있어라고 했던 얘기에 대한 저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요 방청객 계시다가 나오신 네. 뭔가 말씀이 있었잖아요. 다른 해석이 있다라고 하신 일단 그 활동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활동명은 모누고요. 모누님 네. 어떤 다른 해석이 있으십니까? 해석이라기보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다. 자녀한테 그냥 넘겨주고 증여해주고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이 비트코인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스스로 그거를 모아갈 수 있게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그렇죠. 잡는 법을 그렇죠.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페트로달러니 뭐 다 못 알아들어도 뭐 기축통화니 뭐 못 알아들어도 또 얘기도 많이 해주고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저희 아이도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비트코인에 저축을 할 것이다.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혹시 네. 지금 자녀분이 그 몇 고등학생입니다. 그래도 예. 조금 더 성년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제가 원래 그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네. 그 장외파생 상품 거래라고 네. 네, 그런 거를 설계하고 프라이싱하고 뭐 리스크를 해지하고 이런 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네. 맨날 뭐 경제를 보고 뭐 남들은 주식할 때 해외 채권하고 뭐 스트럭처드 프로덕트라고 해서 그런 것들 하면서 뽕이 이제 좀 차 있었죠. 그래서 나는 전문가야. 네, 전문가야. 그리고 트레이딩 그런 거 하면 안 돼. 개미들은 무조건 하면 안 돼. 저는 뭐 몇백억 단위 이런 이제 장부를 보다 보니까 그렇죠. 북이라고 하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뭐 주식한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다 우스워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거 하면 망해. 니들이 결국에. 돈을 알아?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뭐 리스크도 해지하고 잘난 척 이제 혼자 다 하고 내가 주식한다는 사람 돈을 있으면 벌고 있다는 네. 착각. 뜯어 말리고 나는 내가 추구하는 목표는 시장금리 플러스 알파야. 나는 리스크를 하이 리스크 테이킹 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야, 이게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잘난 거니까 척을 했죠. 모누님, 네. 모누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3%에 나왔던 애널리스트가 누군가 생각납니다. 채권 쪽 애널리스트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뭐 장외 거래도 하고 네. 뭐 외국 골드만삭스랑 뭐 거래하고 삭스 형님들.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던가 금융권의 그런 파산이라던가 증권사의 파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목격한 사람으로서 네. 제가 사실 믿지를 않았어요. 그냥 거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지를 않아서 약간 토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 얘네를 뭘 보고 돈을 맡겨? 약간 빗썸이 나왔어. 워피트가 나왔어. 여기다 돈을 왜 맡겨? 어느 날 망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네. 금융권의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본 거네요. 그쵸?
게다가 개미 투자자는 주식하면 무조건 파국이라는 저는 결말을 많이 봤기 때문에 비트코인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지를 않았어요. 안 보였던 거죠. 솔직히 작년에 처음 봤습니다. 처음. 앞서 나온 자브로님과 비슷하게 서로 다른 길을 갔지만 만났네요, 작년에. 작년 12월에. 작년 12월이면은 심지어 12월에. 네. 거의 끝물. 네. 거의 올해랑 다름없을 정도인데. 그렇죠. 네. 12월에 비트코인을 알게 돼서 들여다봤습니다. 비트코인을. 네. 그리고 레이어드 머니 돈이 진화한다. 네. 책을 보고 갑자기 너무 현타가 와가지고 제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아, 그 책을 읽고 나서. 네. 그러니까 나 알고 있었던 건데 이거 알고 있었는데 왜 몰랐지 내가? 그렇게 이제 너무 인플레이션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내가 다 알고 있던 정보야. 네, 한꺼번에 알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제가 완전 바보였다 나는. 나 헛똑똑이었네. 완전 헛똑똑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 나 좀 알아, 경제 좀 알아, 금융 좀 알아. 저 10년 넘게 일했거든요. 저도 네. 알아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갇힐 수 있는 어떤 것들. 비트코인 모르는 사람만의. 저희 엄마가 비트코인 저한테 좀 사보라는 거예요. 얘 너도 비트코인 좀 네, 사라. 그렇게. 엄마, 비트코인 하면 망해. 그쵸. 그런 얘기 하지도 마라. 제가 그랬죠. 나는 그런. 내가 금융 전문가야. 그쵸. 도박,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거는 비트코인이 한순간에 해킹이라든지 이런 걸로 뭔가 금융 시스템 제가 뭐 서버가 불에 타고 화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 그런 게 일단 그래서 이제 쭉 공부를 하고 그동안의 역사를 보고 와 이제는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다. 이것은 그러고 저는 이제 바로 내 딸바님 유튜브로 진입을 했죠. 여기. 이게 역시 그 금융권 그리고 전문가는 내 딸 바로 갑니다, 바로. 그리고 그 경제학 수업 이런 책도 읽고 네. 페이딘 아모스님의 네. 그 경제학 수업 네, 이런 네, 네. 책 읽고 막 읽으면서 역시 나는 바보였다. 이제 이걸 왜 이제 알았나? 이렇게 하면 생각을 했던 게 제 자녀였죠. 얘에게 뭘 가르쳐 줄 건가? 그리고 제 이제 외동인데 뭐 세금 엄청 낼 거고 분명히 뭐 저축해서 없잖아요. 뭐 희망이 없잖아요. 네. 저축은 당연히 희망이 없고 그럼 뭐 내가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빌딩을 사서 얘한테 물려주면 갑부가 돼서 이렇게 물려주면 그걸로 또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것도 답이 아니고 결국에는 스스로 이 가치와 화폐의 가치와 가치 저장 수단과 이런 인플레이션과 경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공부가 필요하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직장을 갖고 자기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거래소에 맡겨놓지 않고 당연히 이제 셀프 커스터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셀프 커스터디를 같이 했어요. 애랑. 그 주사위도 같이 굴리고. 근데 이제 최고의 교육을 네, 저희 남편은 받으셨네요. 이제 막 뭐 거실에서 해 막 이랬는데 저희가 안 된다. 카메라가 없는 보드게임 하는 줄 알았더니 뭐.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핸드폰 다 밖에 놔두고 안방에 문 닫고 이불 깔아놓고 방탈출하는 줄 아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네네. 비트코인 아니, 그 백사를. 남편분이. 그 얘네들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아니요 남편을 이제 같이 참여시키려고 네. 알려주고 이제 책도 그 제가 처음에 남편 오렌지 필 하려고 그 남편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 책 좀 추천해달라 했을 때 내 딸바님이 댓글을 써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글삭티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 삭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내 딸반님 나한테 댓글 쓰고 다시 뭐- 죽었다. 네, 글삭티는 아니고 댓글을 지우셨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이제 저한테 혹시 편애하는 게 드러날까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마 왜 지우셨을까요?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뭐가 된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요? 한 번도 댓글을 지워본 적이 근데 없어요. 이거는 이제 유튜브 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네. 모를 텐데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댓글들을 뭐 특정 이유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유튜브 채널 관리자인 우리가 쓰는 댓글 중에서도 뭘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지워버리는 경우도 네. 있어요. 아, 저 근데 카페에 써가지고 아무튼 아 카페 네 그러면 싹 티가 많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빠져나갈 구멍 없지 뭐 카페면 뭐. 네, 생각이 났어요? 제가 카페에 한번 뭐 나름의 어떤 결심이 잠깐 들었던 적이 있어서 뭐 하나만 삭제한 게 아니라 한번 싹 다 인류애가 사라지게 되는 어떤 경험이 한번 있으셨군요. 네, 근데 죄송해요. 그런 프라이버시를 또 아닙니다. 밝히게 아닙니다. 만들어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사실 왜 생각이 나냐면 진지하게 되게 장문에 그리고 특히 뭐 뭔지 알아. 나의 배우자를 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거는 제가 절대 그냥 지나치진 않거든요. 네. 그런 거는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어찌됐든 내 딸바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자님한테 오렌지필 성공은 못했고요. 성공 못하셨습니까? 이제 책을 많이 읽혔는데 근데 자긴 모르겠다. 그냥 좀 알아서 해라. 원래 제가 좀 알아서 하긴 했었으니까. 네가 전문가니까 네가 해라. 네, 이런 근데 느낌으로.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만 가질게. 저한테 자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제 티끌만큼 조금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마음대로 해라. 네.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근데 지금은 남편분이 집에 이정재처럼 등장하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항상 찍소리 못하게 네. 이제 지금의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아직도 모르고 있냐. 의시되지 마. 공부를 더 해라. 이렇게, 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조금 있어요. 올랐다고 의시되지 마. 뭐 이거 그리고 남편이 가격을 모르죠. 왜냐하면 다 콜드월렛으로 다 보냈기 때문에 너 정확하게 모릅니다. 네. 어찌 됐든 자 지금 저희가 옴니버스처럼 이렇게 계속 문을 촥촥촥촥촥 열고 나왔는데 요 얘기 시작점은 내 딸과 아토믹님이 미래의 딸에게 보내는 거에서 그렇죠. 아빠가 다 준비했어라고 얘기했던 그 준비가 지금 내가 느꼈던 것처럼 물고기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까지 이미 아토믹님이라면 다 알려주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부터 쭉 열렸던 거죠. 다시 폴더 쭉 닫아가지고 다시 들어가면 네. 그 얘기처럼 나도 아토믹님처럼 자녀 교육 그 다음에 미리미리 성인이 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과정들을 다 해서 온전히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비트코인으로 자녀를 만들고 싶다. 네. 아니 제가 더 잘했다는 얘기를. 네, 난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 아토믹 너는 아토믹님은 준비만 했다. 아토믹 너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직 아이가 어리잖아요. 8살이죠. 네. 네. 뭐 당연히 고등학생하고는 아니지만 네네. 뭔가 그런 준비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저가 뭐 비트코인을 알려준다기보다는 그 POW를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마라. 네, 공부 정확합니다. 열심히 하라고? 자기가 한 만큼 네. 가져가는 거다. 뭐를 하고 싶으면 꼭 자기가 꼭 해야 된다. 기가 막힌 네, 게 알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한테 되게 옛날부터 늘 하는 얘기가 세상에 공짜 없다 요거 맨날 얘기하거든요. 되게 옛날 사람처럼. 근데 그게 사실은 비트코이너라면 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거에 진리라고 이해하면 공짜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공짜로 무언가를 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응당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되는데 그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의 원리의 어떤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어떤 내 딸바님도 그런 뭔가 자녀 교육 상당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네, 뭔가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네, 이거는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얘기해야 날 되는 잡아서 거죠?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쭉 말씀을 듣는데 그러네. 이것도 사실 비트코인을 정복하고 나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완벽한 정복은 없지만 비트코인을 한번 이렇게 딱 그 평온한 상태가 오고 나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공부를 병행하되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 부분들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맞아요. 대체로 건강, 자녀 이건데 관심 엄청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자녀 관련해서는 네네. 요게 아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3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위쪽에 포진되어 있고 아마 내 딸바님도 밑에 쪽보다는 그쪽이 좀 많으실 거고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 한 8대 2 정도로 남성 비율이 8, 여성 비율이 한 2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의 숫자랑 거의 좀 비슷한 느낌인데 요 연령대 분들이라면 자녀 교육 상당히 관심 많으실 겁니다. 이미 큰 성년이 된
자녀도 있으실 거고요. 제가 그 토크 콘서트 했을 때도 이제 와이프분하고 그다음 자기 사위, 딸, 아들 이렇게 5명이서 함께 데리고 오신 어르신도 봤거든요. 이렇게 다 관심 많고 그다음에 내 딸 아토믹님도 내 딸바님이랑 같이 여기 오리진에서 강의하셨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 대상으로 해서 아토믹님이 진행하셨던 것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오렌지필 강의를 네. 진행했었고.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나만 알면 돼가 아니라 내 가족들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어떤 비트코인 어떤 자녀 교육 특집을 한번 따로 만들어서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 어떻게 조기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우리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들어가는 걸로 하면서 내 딸바님의 이야기는 조금 아껴놓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뭐 이제 사담으로도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깊거든요. 그냥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내 딸바님은 진짜 진심인 분이라서 교육에 네 조금 아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떤 금융권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전문가 입장에서 어느 순간 약간 멘탈이 붕괴가 왔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화도 났고 내가 나의 어떤 잘못도 또 깨우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좀 아까 말씀 주신 자부로님과는 살짝 다른 결로 어쨌든 빠른 속도로 쭉 비트코인을 이해해서 오셨는데 지금 이 순간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나 뭔가 공부하고 추가로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있으십니까? 지금 플로드 자주국방. 네 그게 네 결국에는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이제 콜드월렛에서 얼려는 놨지만 그러니까 뭐 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불안감보다 제 노드를 보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좀 그다음에 제가 뭐 플로드 그 강의해 주실 때 이제 와서 듣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규칙이 업그레이드돼서 버전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버그가 있으면 다 같이 그걸 적용했을 때 혹시 뭐 있는 사태가 나진 않냐 예를 들면 뭐 그런 궁금증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제가 노드를 운영을 해봐야지만 결국에는 좀 해소될 오히려 더 안심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이런 규칙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실제로 하면은 이게 얼마나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플로드를 운영을 해봐야겠다. 결국에는 이제 약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되게 강렬하게 확 들어오시게 된 그 계기가 역시 기존 그 레거시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해보시고 경험도 해보셔서 더 이게 빠르고 되게 강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불안감이 네. 처음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맞아요. 이런 분들을 일명 깃발 부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중에도 이쪽에 있다가 돌아서면 맨 앞에서 깃발 들고 돌진하시는 분들이 됩니다. 그 태극기 휘날리며에 보면은 장동건 네. 깃발 부대였죠. 이런 식으로 지금 비트코인 깃발 부대가 돼서 모누님이 앞에서 막 달려가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약점이 뭔지를 정확히 따다다닥 알고 계시니까 그거에 딱 반대편에 있는 비트코인은 이 취약점들이 없네 이거에서 되게 엄청 이렇게 강렬하게 그걸 느끼시지 맞아요. 않았을까 맞아요. 싶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퍼즐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내 노드를 안 보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그걸 말씀하신 게 그 마지막 퍼즐이 또 플로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토믹님, 예. 그 수많은 이제 비트코인에 입문하거나 이렇게 알아가는 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뭐 테슬람이었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하시다가 넘어오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 편인데 이렇게 어떤 금융권 그것도 채권이면은 사실 이게 정통 라인 아닙니까? 이쪽에서 장외 파생 상품 거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었다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넘어온 케이스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요? 일단 금융에도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일단 은행은 확실히 적고요. 네.
채권은 많습니다, 확실히. 이게 주식, 옵션, 채권 이런 거 다 이제 합성된 그런 구조의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이쪽 필드는 그나마 비트코인을 조금 더 이해하긴 주식 쪽보단 나았을 수 있다. 네, 주식보다 훨씬 많고 채권 쪽에 계셨던 분들이 좀 더 돈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 더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깃발부대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뭐 저도 깃발부대죠. 이제 은행원이었다가 이제 바로 돌아서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주변에 그 모누님이랑 같은 어떤 그 전공 그다음에 같은 업을 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뭐 실무에도 그렇고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은 지금 이렇게 변화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뭐 살짝 해주거나 뭐 이랬을 때 뭐 반응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로 비트코인을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데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눈을 가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너무 잘한다 생각해요. 지금 더구나 막 국장 어쩌고 뭐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해외 주식 난 잘 먹고 잘 살고 뭐 해외 쪽까지 이제 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좀 더 복잡하게 구조화된 상품들까지도 할 수 있고 나 어느 영역까지 이 정도 뭐 수익을 하고 이렇게 다 세팅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정말 얘기 자체도 많이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일부 사람들이 깨닫고 물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업이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얘기하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게 또 깨달으면 또 한꺼번에 왕창 깨닫기 때문에요. 예, 수많은 또 깃발부대 네, 후보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겉으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있지만 젊은 좀 친구들을 많이 알고 지내는 편인데 제가 너무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네. 그냥 나이 든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던 별 상관이 없는데 젊은 친구들은 좀 안타까워서 네. 앞으로의 미래가 그려지니까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제 살짝 얘기를 꺼내보면 젊은 친구들은 확실히 그래도 좀 인식이 있어요. 적어도 돈이 녹고 있다 정도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책을 권해주고 책을 뭐 사주거나 해서 하면은 이제 조금 근데 이게 정말 한 발은 쉬운데 그 다음에 뭐 셀프 커스터디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서 좀 그럼요. 장애물이 좀 큰 것 같아요. 예.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는 것까지는 뭐 어느 정도 맞아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포지션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든 나 비트코인 사기인 줄 알았는데 사기는 아니고 가치가 있는 것 같기는 해. 까지는 뭐 누구나 갈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셀프 커스터디라던가 아니면은 왜 비트코인에 집중해야 되는지라던가 뭐 이제 맞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죠. 그런 거 돌파하려면은 쉽지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누가 떠먹여주는 걸로 끌고 가기에는 어려운 영역이죠, 거기는. 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좀 책을 많이 읽고 이제 확실한 좀 필요성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빨리 그래도 깨달은 게 다행이고. 네. 네. 자, 앞에서 말씀 주셨던 자브로님처럼 챗GPT와 제미나이를 통해서 빠르게 AI와 학습하면서 익혀나가고 유튜브들을 보고 뭔가 시간들을 압축했던 분 그리고 이제 책으로 넘어가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 책에서 시작하고 뭔가 찐득한 내 딸바님 영상까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딸바님이 원하는 순서는 이쪽이잖아요. 뭐 책 네, 읽어라. 제 취향은 네 아무튼 내 딸바님 취향이 이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브로님 잘하고 계십니다. 일단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책을 꼭 읽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한번 말씀드리고 모누님은 뭐 좋은 얘기들 많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앞으로도 뭐 다양한 활동들 좀 해주시면서 뭐 그쪽 필드에 있었던 이야기 같은 것들도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을 알아가고 비트코인을 공부하는 거에는 순서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내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 나에게 훅 하고 들어오는 순간들이 나타날지 모르고 아무리 정석적인 방법을 알려줘도 전혀 먹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나에게 영감을 주거나 아니면 나를 깨닫게 해주는 툴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접점을 넓혀 놓는 것이 조금 더 비트코인을 빨리 이해하고 본질에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소개해 주신 사례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요. 혹시 거의 이제 저희가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마지막에 이 얘기를 좀 전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어떤 발언자 있으십니까? 와,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여성 참여자분들의 활약이 네.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성분이 4분 오셨는데 그 중에 3분이 지금 발언으로 앞으로 나와 주셨는데 일단 마이크 조금 더 앞으로 당겨 주시고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비맥이라고 합니다. 아, 비맹님. 네네. 아, 비맹님 저 그 시타델에서 많이 뵀는데 반갑습니다. 자, 비맥은 비트맥시의 줄임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는 비트맥시 뭐였어? 제 나이에 걸맞지 않은 아이디인 것 같아서. 바꾸신 거. 그러니까 내가 짧은 시간은. 내가 왜 몰랐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까 얘기는 이게 아니었는데 비트맥시 조아용이었나? 될꼬양. 될꼬양 이거였는데 일단 나이에 맞춰서 조금 순화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비맥님, 자 어떤 말씀 하고 싶으셨습니까? 하나는 이제 저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를 좀 젊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어가지고 나왔고요. 나처럼 살지 마라. 네, 또 하나는 좀 질문이 있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질문 하나, 나처럼 살지 마라. 하나, 일단 젊은 세대에게 고합니다. 나처럼 살지 마라. 큐. 저는 2024년도까지도 욜로로 살았고요. 야, 욜로. 참고로 아이가 있는 워킹맘인데도 불구하고 투자란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워킹맘이면서 투자를 안 한 경우는 뭔가 조금 고소득의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높은데 맞습니까? 적지 않은 월급을 받았던 건 네. 맞고요. 네. 제가 입사하자마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결혼을 해서 결혼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제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질 때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이 1,500원 막까지 가고 그래서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못 갔거든요. 너무 환율이 높아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당시에 그래서 이제 신혼집을 구하는데 당시에 서울 아파트가 2억 원대가 있었습니다. 사당 쪽에 네. 사당이 2억 원이던 시절. 네네. 리먼 브라더스니까 2008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지금 보면은 어르신이 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네. 2008년에 네. 결혼하면은 대충 느낌 오시죠? 네. 저희가 한 8천만 원만 대출을 내면 살 수 있었는데 2억 너무 비싸, 자기야. 이렇게 되는 너무 거잖아요. 비싸다. 그래서 우리 이제 빌라 전세로 이제 빚 없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소득이 적진 않아서 2년 만에 이제 신축으로 경기도권을 갔다가 또 2년 뒤에 신축으로 가셨다는 거는 이제 주택을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전세로. 전세로. 왜냐면 저는 2024년도까지 부동산 폭락론자였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여성분들이 폭락론자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폭락론자는 보통 남자들인데.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또 이제 2년 뒤에 서울 이제 금호동으로 또 들어가게 됐는데 전세를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신축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분양가가 7억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전세가는 3억인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2013년에 지금 사는 집을 등기를 쳤는데 그래서 집을 사셨네요? 네, 근데 2013년에 서울 집값이 대폭락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13년에 이제 일명 뭐였죠? 그 집 가지고 있는 거지를 뜻하는 단어 같은 게 있었는데 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 제가 그런 기사 읽으면서 앞으로 진짜 집 사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서울 집값이 부동산은 끝났다. 네,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당시에 서울 집값이 분양가 7억이던 그 신축 아파트가 5억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5억 원대에 이제 경기도에 이제 다른 어떤 집을 사게 됩니다. 그 등기를 쳤고요.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020년 4년도까지도 저는 부동산 폭락론자였는데 서울 집값이 그 이후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저는 진짜 다 투기꾼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믿고 계속 다주택자 나쁜 놈들 그리고 그렇게 가격 올리고 가짜 계약 해놓고 신고하고 부조의 담합. 그렇게 그걸 진짜로 믿었거든요. 네. 그런 걸 진짜로 믿었는데 제가 아무리 둘이 저축을 해도 어느 순간
뭔가 잘못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둘이서 저금을 해도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 네네. 그래서 그리고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막 들어가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는 얘를 내가 원하는 것처럼 키울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좀 엄습을 하면서 2024년도에 우연히 제 동료랑 같이 이제 출장을 갔는데 그 동료가 그렇게 어렵다는 지주택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거든요. 왼수만 왼수한테 추천한다는 지주택으로. 왼수한테도 추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성수동입니다. 아, 뭔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2~30억을 제가 알기로는 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주택으로 그렇게 돈 벌었다는 건 그냥 알트코인으로 대박 난 거랑 비슷한 정도의 확률이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어서 그분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신뢰감이 이제 커졌는데 그분이 이제 뭐 저희가 좀 장기 출장을 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 얘기가 이제 막 나왔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지주택 전문가가 건넨 비트코인 이야기. 그러면서 희소성 2,100만 개 이걸 이제 막 칠판에 써가면서 자기가 이제 비트코인 사야 된다 이래서 제가 그때 그냥 호기심으로 네. 비트코인을 이제 업비트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내 주변에서 가장 부동산으로 많이 돈을 버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 그 사람이 비트코인을 언급해서 한번 사봤다. 네, 그게 시작.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네, 그분 막 하다가 이제 리스펙님 영상이 이제 떠가지고, 그거를 계속 듣는데, 어느 순간 약간 제 지적 호기심이 이제 더 이상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리스펙으로 채워지지 않는 지적 호기심. 그래, 이것을 채워줄 자는 누구인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트위터를 지금 X를 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우연히 거길 들어갔는데 이제 상원수님이 뭐 지분전쟁 카페라고 하면서 막 글을 썼는데 처음에는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얘도 지주택 아니야? 이렇게 생각. 예. 그러다가 뭐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필독서가 나오고 해서 필독서를 그때부터 이제 처음엔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를 읽었는데 그게 번역이 조금 어렵고 전혀 저한테 좀 낯선 내용이어서 앞부분은 너무 읽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내 딸바님이 새로운 번역 역자로 참여하고 있는 책이 곧 나오죠. 네, 곧 나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앞에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가 좀 내용이 쉬워서 그걸 읽고 다시 다레비를 읽었더니 좀 되게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비트코인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비트코인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블록사이즈 월을 읽으면서 완전히 이 프로토콜이 얼마나 탄탄한지 내가 완전 잘못 알고 있다는 걸 다 깨닫고 이제 그러면서 한 1년 넘게 거의 정말 약간 돌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푹 빠졌다가 최근에 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을 읽으면서 아까 에달바님이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나중에 굉장히 본인을 비참하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근무하는 회사에 한 70%는 서울에 대부분은 집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왜 서울에 집을 안 사냐. 코로나 직전에 제 동료는 10억을 온 가족들을 몰빵해서 반포에 집을 사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엄청난 자산가가 돼 있고 근데 그게 저는 다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저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나마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알게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조금 너무 게임의 룰을 모르고 살았던 건 아닌가 하는 후회가 들어서 젊으신 분들은 조금 이 자본주의의 논리도 좀 시스템을 좀 미리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저 작가의 이제 전작을 읽고 있는데 당신은 게임의 룰을 모르고 그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다. 예, 네네. 그 책이죠. 그 책 혹시 출판사에서 이렇게 뭐 투입시키신 건 아니죠, 비맹님도? 그건 아닙니다. 네네. 어떻게 오늘 오픈 팟캐스트에 저희 그러게요. 이 책에 홍보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전혀 언급된 바가 아니, 없었어요. 사실 그것도 오늘 막 결정된 겁니다. 네, 오늘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간첩 투입했듯이 두 분이 이렇게 또 유독 여성분 두 분이 투입돼 있어서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투자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비트코인이 너무 심플하고 단순해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조금 더 굉장히 좀 빨리 빠져들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좀 해야 되나 해서 나왔던 그 책에 그
목차만 읽었는데 목차에 너만 좋아 보이는 집은 가치가 없다라는 그 목차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집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에 등기를 쳤으면 지금 3, 4년 지났잖아요. 하나도 값이 안 오르더라고요. 아, 대충 지역을 이렇게 좀 가늠할 수 있을 텐데.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집의 형태가 아파트가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상원 선생님도 가치가 없다고 이게 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뭐 그 네이버 지분전쟁 카페에서 이게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하셨나 보죠, 살짝. 아니요, 저기 상원 선생님 라이브에. 라이브에. 저 단독주택 살아야 되면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되게 말씀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좀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죠. 아니, 그런 거는 이게 짧게 설명해 주는 게 임팩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집을 선택한 것도 제 남편은 반대하는데 제가 억지를 부려서 산 거고 10몇 년이 흘렀는데 거기서 좀 약간 가족한테도 좀 많이 미안하고 물론 뭐 삶의 질은 좀 아파트보다 좋을 수밖에 없긴 한데 가치적으로 봤을 땐 전혀 가치가 없는 집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게임의 룰을 빨리빨리 깨우칠수록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삶이 편해진다, 내 노후가 편해진다 이런 거를 꼭 한번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비맹님이 쭉 그렇게 본인의 경험들과 깨우침을 기반으로 해서 뭐 쉽게 설명하신 그 게임의 룰, 지금 이제 막 돈을 모아가야 되는 사회 초년생들이다. 그러면 어떤 게임의 룰로 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을 모으는 거죠. 서울 부동산 아닙니까? 서울 부동산도 앞으로도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계속 이미 BT 맥시 분들이 아실 텐데 이미 그 마찰 비용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인구가 줄어드는 이 글로벌 트렌드 안에서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생존 가능할 거냐 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제가 뭐 작년 1년을 정신없이 이제 비트코인에 빠져가지고 지내다가 굉장히 전 하락장만 맞아본 사람이고 그러다가 이제 뭐 사이펀님이라고 엑스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네네. 그 분이 이 하락장에서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되게 굉장히 이제 저한테 좀 기억이 남으면서 그러면서 그래 난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되니까 하락장에도 계속해서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멘탈 관리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팔 생각은 없지만 만약에 뭐 지금이 4년 전 가격까지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4년이 흘렀는데도 계속 이 상황이면 과연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처음에 비트코인 알았을 때는 갑자기 이 피아트 세계가 완전히 막 터져버릴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급함이 생기는데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긴 시간들을 저보다 훨씬 오래 비트코인을 보유하셨으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대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전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질문이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이 지금 요 얘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거네요. 질문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아토믹님. 네네. 비트코인을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가고 미친 듯이 지식들을 쫙쫙 흡수해서 뭔가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있었으나 지금 시간이 지나서 뭔가 하락장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 그 조급함은 어느 정도 사라지고 생각보다 또 이런 사이클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뭔가 좀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분들께 뭔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마음 자세, 마음가짐의 자세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저는 그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과 관련 없는 게임이 됐든 뭐 취미 활동이 됐든 아니면 좀 더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내는 걸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죠. 뭐 꼭 취미 활동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더 집중하다 보면 뭐 시간은 자연스레 당연히 흘러갈 거고 그 에너지 자체를 이제 내가 원래 쏟아야 할 곳에 쏟는 거죠. 이제 공부는 원래대로 이제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하다 보면 뭐 시간이 그건 뭐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잘 쓰는 거죠. 네. 지금과 같은 하락장을 다른 데로 나의 에너지를 좀 분출해라. 그리고 견뎌라. 견뎌라는 아니고요. 견뎌라 아니고. 견뎌라는 아니고. 그러면 지나갈 것이다. 네, 하고 싶은 걸 해라. 하고 싶은 걸 거죠. 해라. 네, 이런 말씀이시고,
넷달바님은요? 저는 그 아까 뭐 아껴둔 얘기 하나만 살짝 하자면 네. 뭐 공짜는 없다, 뭐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거를 저도 물론 가르치지만 그 딸한테 제일 처음 가르쳤던 거는 한 번 지난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은 절대로 더 만들어낼 수 없다. 이거를 제일 먼저 알려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누구한테 막 무슨 인생 조언을 드릴 그거는 절대 아니지만 이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에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뭐 누가 안 그래 봤겠습니까? 막 뭐 그래도 나 이 정도면 비트코인 꽤 알았고 이 정도면 나 그래도 뭐 하락장 벌써 한 1년 뭐 N년 차 돼가는데 이 정도면 좀 올라야 될 때 아닌가? 나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번뇌에 누가 안 시달려 봤겠어요. 다 시달려 보셨을 거고 지금도 뭐 시달리실 수도 있고. 근데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저는 제일 아쉬운 건 역시 어차피 24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면 뭐 하루에 10몇 시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토미님 말씀하고 거의 같은 결인데 뭐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 통제할 수 없는 일, 뭐 상원수님은 이렇게 많이 표현하시는 그런 것들 있죠. 제가 예전에 그 회사 관리자급으로 이렇게 처음 딱 됐을 때 저의 어떤 멘토한테 좀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저런 것들이 잘 안 되고 뭐 밑에는 이런 걸 말 안 듣고 위에 관리자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고민을 털어놨더니 이제 그때 저는 그 개념을 처음 들었어요. 너가 통제할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거를 명쾌하게 딱 구분해서 그래서 그거를 뭐 그분이 영어로 말씀해 주신 거는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고 이 원이 이제 가운데는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이 바깥은 통제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요것만 집중하는 것만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임을 빨리 깨달아라. 그래서 좀 그런 고뇌했던 시간들도 물론 지금 와서는 저한테 도움은 많이 됐고 그게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간을 안 보내지만 지금은 그런 뭐 번뇌가 찾아오려고 할 때 일종의 유혹이죠. 야 그런 거 좀 걱정되지 않아라는 이런 마음이 싹 틀려고 할 때 그런 거에 시간 쓰기엔 내 시간이 너무 아깝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에 내 시간을 쓰겠다. 그래서 지금 아니면 없어져 버릴 시간. 제가 자녀한테 맨날 얘기하는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을 제 입으로 얘기하면서 제가 그걸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나이 때 아직 예를 들면 아빠 말 잘 들을 때 뭐 더 시간 잘 보낼 수 있는 거에 신경을 더 쓴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런 양육 방식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점검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뭐 이런 걸 고민한다든가 하다못해 제가 하고 있는 뭐 비트코인 관련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는 건 없다든가 그렇게 생산적인 곳에 좀 계속 시간을 쓰다 보면 바빠서 사실 그러니까 바쁘고 피곤해서 그런 고민할 시간도 좀 사라질 수 있고 보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아닙니다. 되게 좋은 말씀 많이 주신 것 같고 저도 뭐 그 감히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하락장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의도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순간도 왜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요. 가격이라는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과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왜 오르지? 비트코인의 가격은 왜 오르는 거야? 왜 비트코인이 대단한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왕가진 화폐 시스템 안에서 돈이 풀리는 것만큼 그 가치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오르는데 희소하니까 더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의 그릇들 중에서 그냥 그 원리만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속 올라야지 왜 안 올라? 아니면 이때까지는 올랐어야 되는데 왜 안 오르고 떨어져? 뭐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토크 콘서트에서 이제 그 하락장이었으니까 요 멘트들을 좀 설명드렸던 건데 하워드 막스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립된 자기만의 투자 접근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식을 굳게 믿고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이 당장 잘 작동되지 않는 시기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전략도 모든 시장에서
모든 사이클의 단계에서 매년마다 계속 잘 먹히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순간순간 질 때도 있다. 하지만 결국 이긴다. 왜? 앞서 설명드렸던 비트코인은 그렇게 태어났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하워드 막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한 생각이 모든 사이클과 모든 시장과 매 순간 통하지 않은 것을 답답해하기보단 내가 무엇을 깨닫고 지금 이 길로 가려고 생각하게 된 건지에 대한 그 방향성, 속력과 속도보단 방향성에 집중하면 잡념들이 좀 사라질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꼭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돈으로 바라보든 투자로 바라보든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든 다 동일하게 연결되는 어떤 진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 다 이길 수는 없어요. 큰 전장에서 한번 이기고 대승을 하면 되거든요. 그 대승을 하려면 명확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전략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걸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글 잘라주셔도 되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할게요. 네. 회사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전 진짜 고점에서 이제 입문을 하게 된 거고 주변에 이제 오렌지피를 한 친구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어쨌든 산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걱정이 돼서 저한테 이제 물어도 봐요. 왜 안 오르는 거냐, 왜 내리냐, 나 어떡하냐, 막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냥 좀 가볍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가격이라는 거는 어쨌든 체결가가 있으면 무조건 가격이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네. 매수 매도가 있으면 그것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그냥 시장에서 거래 가격 때문에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근데 지금 진정한 비트코인의 펀더멘탈과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삿발삿발 하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체결되고 있는 보여지는 가격은 한마디로 그냥 좀 가치가 없는? 그냥 거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것일 뿐인 거죠. 만약에 이것의 가치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 언젠가 거래에 나서게 되면 이것의 진짜 가격이 보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래 가격이라는 것은 그런 거고 이것의 가격이 지금 이것의 펀더멘탈을 정말로 드러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안심을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뭐 이 거래량과 이것을 거래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미미한 수준이고 이 사람들은 쳐다볼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조금 좋은 설명이신 안심을 것 하는 같아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실제로 뭐 부동산 투자해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거래량이 급감했을 때 하나 거래되는 게 전체 그 단지의 가격을 확 떨어뜨려서 뭐 서울 아파트 가격, 뭐 강남 아파트 가격, 뭐 몇 퍼센트 뭐 하락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래 건수 보면 뭐 미비하지만 그게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진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매물로 내놓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아니면 그거를 거래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가짜 가격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모누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모누님 말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역시 거기 계셨던 분이셔가지고. 네네. 어쨌든 모누님이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깔끔하게 아닙니다. 저희가 긴 시간 쭉 설명을 드렸는데 편집을 저희 걸 편집하고 예, 저걸 예, 넣어야겠습니다. 편집을 좀 네. 다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더 와닿는 설명 모누님이었다는 거 인정.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맹님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연스럽게 저희 이제 이번 팟캐스트 마지막 순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던 팟캐스트가 이제 1부, 2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갈 거고 지금 2부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다양한 의견들로 나는 어떻게 비트코인을 깨닫게 됐고 알아갔는지 그 다음에 어떤 순간 등에 식은땀이 났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식은땀은 운동을 하면서 흘리는 게 식은땀이 아니겠습니까? 아토믹님. 예. 헬스는? 진 플러스 헬스 PT 마공육점. 헬스는? 짐 플러스 헬스 PT 마공역점. 여러분 헬스는? 마곡역 6번 출구 보도 1분 거리에 마곡 595 빌딩 300평
이거 하면은 오픈 팟캐스트만 하면 사람들이 웃어. 그래서 제가 쭉 멘트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합니다. 어쨌든 300평의 넓은 운동공간, 라이트닝 결제 시 기존 가격 46만 2천 원을 33만 원으로 할인해주고 PT 2회 무료 제공까지 하고 있는 사장님이 미친 지인플러스 헬스PT 마곡역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조격기도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반신욕기. 반신욕기, 그리고 다이슨 드라이어기, 그리고 개별 샤워 부스까지 카페 이용도 가능합니다. 네. 진짜 호텔이 따로 없습니다. 야, 개별 샤워 부스면은 남의 거 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프라이버시가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는 이 진플러스 헬스 PT. 만약에 이곳에 가셔서 내 딸바 리스펙 아토믹 구독자 인증 시 무료로 하루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무료 하루 체험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은 라이트닝 결제까지 해서 열심히 운동하셔서 진땀 흘려야 될 순간에 진짜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앞에서 왜 가격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왜 내 생각과 달리 움직이지 않을까? 그럴 때 답답한 마음이 드는 비맹님의 말씀, 비단 비맹님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많은 구독자님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럴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맨날 틀리는데 비트코인의 계절. 맨날 기상예보처럼 기상청 연수 가는 날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맨날 틀립니다.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아토믹님. 예. 이제 봄 아직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뭐요? 제가 그 전에 저는 항상 캠핑을 가면 비가 오거든요. 네. 이틀 전에도 캠핑 갔는데 비가 왔습니다. 나는 못 맞춘다. 예. 저번에도 틀렸고 이번에도 틀릴 겁니다. 네, 밑밥 잘 깔았고요. 말씀 주시죠. 지금 이제 봄 아닐까요? 아, 이제는 봄이다. 네. 그때 저희가 한 2달 전인가요? 얘기했을 때가 가을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때 처음에 봄이라고 했다가 틀려서 네, 가을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겨울은 한번 지나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봄인 것 같다. 아, 내 딸바님. 뭐 이런 거는 그냥 틀릴 거 각오하고 그냥 던지는 건데, 그 개구리가 딱 깨는 그때를 경칩이라고 하나요? 예,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구리가 깨어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럼 언젠가 팔짝 뛰어 오르면서 오메가 캔들? 물론 꽃샘추위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그 사이에 꽃샘도 한번 때려줄 수도 네,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네, 봄에 오고 봄으로 있다. 하겠습니다. 봄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언제였죠? 뭐 올타임 하이를 찍겠다고 했던 그 날짜가 그 8월. 예, 8월이었습니다. 8월 올타임 하이. 아직 유효합니까? 네, 유지하겠습니다. 아직 안 됐. 8월 아니니까. 상원수님처럼 5월 4억 가자 이건 아닙니까? 5월. 아, 네, 제가 그 정도로 담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 정도 담은 안 되고 던질 수 있는 건 8월 올타임 하이 정도까지 내가 한번 던져보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만 죽이는 전략으로 이번에 마무리하면서, 자, 내 딸바님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오픈 팟캐스트에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긴 팟캐스트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비트코이너분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게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모두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